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8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장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남았지만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종목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이곳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또 바로 지점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설명해주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2514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6포인트, 7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 오늘 낙폭이 좀 있었는데 일중 흐름 보면서 낙폭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의 낙폭은 2504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52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도 2515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2284억 원 사고요. 외국인 개인 팝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 순매수를 좀 했는데 오늘은 바로 순매도로 하루 만에 포지션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창구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많지는 않지만 1639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집니다. 780선까지는 이미 회복이 좀 되긴 했는데 780선에서 어느 정도로 더 낙폭이 보여질지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관건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 보시면 797포인트, 장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79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이내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흘러내리면서 780, 779포인트대에서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1,003억 원, 1,006억 원 각각 1,000억 원 정도씩 팔고 있고요. 개인은 2,009억 원 순매수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1,086원 20전에 거래가 됩니다. 2원 40전 하락하면서 오늘 원화 강세가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기 검색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SCI 평가 정보부터 HL사이언스, 넵튠, 금호석유, 삼성전자까지 5종목입니다. SCI 평가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달에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바로 현재도 상한가 직행했고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회사가 100% 출자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S코인이 12월 6일 출시된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우상향,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HL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 목적 천연물 소재 인체 적용 시험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로 역시나 상한가 직행한 상황입니다. 장초반에 상한가 직행했고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HCL 사이언스입니다. 자, 다음 넵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급등이었는데 현재는 모두 다 상승폭 내어줬습니다. 급등하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모두 빠져내려온 상황인데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최근에 시장에서 좋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 대한 모멘텀으로 역시나 오늘 장 초반에도 올라갔던 건데요. 모바일 버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PC방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이것이 매출에 결국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모두 다 작용을 했지만 일단 재료가 소재가 고갈이 되면서 바로 윗꼬리 달고 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호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가 지금 오늘 같은 약세 장에서도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엔 89,0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합성 고무 페놀 유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앞으로 2, 3년 동안 업황이 개선될 것이고 목표 주가 역시 11만 5천 원대까지 제시하는 증권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장중에는 260만 원도 위협을 받으면서 250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전일 모건 스탠리에서의 부정적인 레포트 이후에 외국계 매도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5% 가까운 하락, 오늘도 장중에 260만 원이 빠지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외국계나 기관에서 팔고 있는데 지금 시각에는 조금 상승하는 건 아무래도 어제 오늘 낙폭이 과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휴마시스, 후성, 솔본, 손오공까지 5종목입니다. 한미약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올해 들어서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고가는 60만 7천 원대까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저점 대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올해 보여준 역시나 제약바이오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당뇨병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또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휴마시스입니다.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강세를 보이는데 장중에는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한 7%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일 공시가 나왔는데요. HCV 나노센스를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후성입니다. 반도체 소재 대규모 증설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 증설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요. 전일 후성 같은 경우에 554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 증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위 종목 솔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본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 치료 의료기기가 국제 인증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 해외 진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데 역시나 장 초반에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5%대의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오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이슈로 오늘 상승하는 건데요. 장중에는 4,800원대까지 20% 정도의 상승을 보였지만 역시나 손오공도 위에서 힘이 빠져서 현재 5%까지 상승폭 줄인 모습입니다. 자회사인 손오공 IB가 가상화폐 채굴 기술 개발 소식이 발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서서히 주가가 내려와서 현재는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 전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문자 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2부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진석 소장의 종목부터 바로 살펴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관련돼서 우리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예. 따라서 오늘까지 외국계가 3거래를 또 매도했지만 어저께 약 5천억 이상, 즉 이틀 전과 어저께 5천억 이상의 수익 매도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외국계가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종목별 리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벤트가 많이 있었죠. 어저께는 삼성전자가 약 5.08% 하락 속에서 263만 원대 마감됐고요. 따라서 어저께 결국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가 시작 현재 2,515이지만 이제 결국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외국계가 매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몇 가지 패턴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죠. 어저께 모건스탠리가 입장을 좀 보인 게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계가 매도를 상당히 크게 했는데 아무래도 어저께 외국계가 매도 가운데서 모건스탠리 중심으로 삼성전자 매도가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저께 눈에 띄게 최근 들어서 5% 이상 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자, 무엇보다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소폭이나마 하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를 하회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바라볼 때 결국 삼성전자가 그동안 상승의 동력 가운데서 즉 어떻게 보면 그 디램 가격 관련돼서 앞으로는 공급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시작 현재는 0.9% 그러니까 다시 한번 265만 8천 원대를 지났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은 예상보다 다른 모습이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보신 차트 가운데서 이게 종합 현재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수급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외국계가 약 12만 여주의 모습 매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어저께 기관도 2만 여주. 그 가운데서 오늘은 기관이 매수라고 또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계는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매도 가운데서 모건스탠리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한 그 1위부터 5위 가운데서 외국계 증권사가 약 세계의 어떤 매도 순위를 외국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코멘트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가 페이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죠.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 이베스트 그리고 미래세테오가 여전히 목표가를 34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삼성전자 관련돼서 국내 기관은 매수 그리고 외국계는 매도 가운데서 여전히 가장 팩트 가운데서 디램 가격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이 좌우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모건스탠리가 이틀째 연속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때는 우리가 통상 그 과거에 좀 재밌게 봤던 어떻게 보면 도깨비 그리고 어떻게 미생인가요? 그런 모습 속에 상당히 우리가 의미가 있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동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상세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에 들어올 때는 상한가 그리고 어제는 500원의 약세 시작 현재는 약 7.57% 하락 속에서 65,900원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상당히 우리가 리뷰를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결국 증권사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서 리뷰를 잠깐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곧 보실 차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 그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즉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증권 발행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 투자자 부분인데요. 약 기관 투자자 부분 가운데서 468만 여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정확하게 468만 여주 가운데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짧게는 15일, 많게는 6개월 동안 나는 팔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의무 그 보유 기간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전체로 468만 주 가운데서 250만 여주는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아무 때나 팔 수 있고 나머지 약 400만 여주는 짧게는 15일 그리고 6개월 동안에는 팔지 않겠습니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어제와 오늘 주가 하락했던 것들은 결국 기관 가운데서 미확약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출현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유에 대한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종목 관련돼서는 첫날은 상한가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어제와 그리고 오늘의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의 신라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은 다르지만 그 종목들은 시장에 들어오면 즉시 팔겠다 그런 어떤 예상보다 안 좋은 팩트가 이 시각점 이어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이 종목의 공모가는 35,000원, 시작 현재는 66,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로 해서 매수하셨던 개인들 이익이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효성 종목인데요.
효성 최근 들어서 형 동생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형 동생 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형제 간의 형제의 난이 다시 한번 효성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팩트 가운데서는 동생이 형을 향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배임 그리고 횡령 관련된 소송을 했고요. 통상 그 그룹 내부를 잘 아는 동생이 형을 상대로 소송했기 때문에 외국계가 바라볼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어제는 보합 그리고 지난 3일 전에는 13만 2,500원 시작 현재는 13만 6천 원대를 통해서 오늘 3% 이상 급등을 했지만 외국계가 바라본 시각 가운데 하나가 형 동생이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공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 동생이 형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것은 결국 효성그룹 자체에 큰 리스크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가 이 종목을 좀 매도하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어저께는 외국계가 이 종목 매도했습니다만 이 시작 현재는 외국계가 기본적으로 매수가 4만 3천여 주 그리고 매도가 6,678여 주로 어제와 오늘 외국계가 바라보는 효성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상당히 이 종목들이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작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 시작 현재는 36만 6천 원, 36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 2배 이상 급등했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거래일 동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셀트리온 형제가 최근도 하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들을 보면 이제는 바이오 관련주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가 전일 매도했다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현재도 외국계가 매수보다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UBS 증권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2만 5천여 주가 시작 현재 매도 창구 속에서 증권사가 그 가운데서 외국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매도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롯데쇼핑인데요. 자, 어저께 매도했던 의미는 상당히 좀 해프닝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데쇼핑 즉 신동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았고 그런 것들이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가 되는데 따라서 롯데쇼핑의 어제 매도 부분들은 외국계의 어떤 시스템적인 매도가 아니라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롯데쇼핑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롯데쇼핑을 비롯해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국계와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매도가 그렇게 눈에 띄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지난 9월달 중순 넘어서는 기관이 매도 그리고 전일에서는 외국계가 매수했지만 기본적으로 매수 이후에 지난 3개월 동안 매도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롯데쇼핑 관련돼서 그만큼 블록들이 형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2016년도 우리가 통상 롯데쇼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드 보복이 충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16년 8월 달에 17만 원대, 2차 현재는 21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롯데 그룹의 주가가 과거의 어떤 중국발, 소위 사드 보복의 어떤 이슈는 상당히 해소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어제와 그저께 그리고 오늘까지도 롯데쇼핑의 주가를 매도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중국발 이슈를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런 어떤 유보적 관점 가운데서 외국계는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계 매도가 좀 집중이 돼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1위로 지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롯데쇼핑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김치균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쁜 파란색 카디건을 입고 계신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김치균 대리님 5종목 들어볼까요? 예, 네이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포털 검색 서비스에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고요. 포털 검색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좀 안정적인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좀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매수하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하고 있는 그 산업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좀 관련된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이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을 좀 살펴보자면은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아니면은 좀 근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 같은 로봇 기술 쪽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 투자 때문에 투자 비용이 커져서 올해 수익성은 좀 부진하였지만은 매출 성장은 여전히 견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기술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 목표 매도 가격은 10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M 말씀드리겠습니다. SM에 대한 매도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지난 11월 16일 장중에 38,650원까지 오르면서 매도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매매 전략은 주가 조정 시에 2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5,400원 정도를 새로운 매수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다음 매도 목표 가격은 4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M에 대한 투자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회사의 대표 아티스트들의 컴백으로 일본에서 안정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한중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좀 부진했던 중국의 실적이 좀 다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동방신기가 이미 일본 등에서 돔 투어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주요 아티스트들의 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류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게 된다면은 이미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동사가 좀 빠른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에 소속된 엑소 같은 경우에는 멤버 중 일부가 중국인이라서 중국 내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좀 실적 개선이지만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라서 주가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입니다. 최근 비아트론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 수주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하기 때문에 매도 목표 가격은 27,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내년도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OLED 장비 주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중국 로컬 쪽 공급업체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PIC 장비하고 열처리 장비를 LG 디스플레이하고 중국 로컬 기업 쪽에 납품하는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투자 규모를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 좀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비아트론의 주가는 좀 매력적인 가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해 4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에서 발주가 시작되었는데 10월 달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발주됐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중국 에버 디스플레이에서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연쇄적인 수주 공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증권가에서도 내년도 비아트론의 실적이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이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JCGV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11월부터 74,000원에서 77,000원까지 좁은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좀 기간 조정을 거치는 후에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수 목표 가격은 74,000원으로 제시드리는데, 오늘 74,000원 좀 아래, 74,000원 좀 깬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좀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9만원을 유지하겠습니다. CJCGV의 수익 구조를 국내 사업 부분과 해외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흥행작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부진했지만은 이제 좀 바닥을 지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는 해외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국내 사업의 이익 규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숙 단계 시장이라서 국내 시장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실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겠지만은 CJCGV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함으로써 더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JCGV는 2018년에는 베트남 법인을, 그리고 2019년에는 중국 법인을 상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법인하고 중국 법인의 합산 기업 가치가 한 1.7조 원, 1조 7천억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어서 계획대로 상장 시에는 동사의 주가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현재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풀렸다는 이슈 때문에 어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고요. 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28일에 1조 1천억 원 정도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사주 조합에 약 3,180만 주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이때 주당 7,170원을 배정했는데 현재 주가가 당시 발행가보다 좀 주가가 높은 상황이라서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어제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량 추리에 대한 우려는 동사의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압력으로 좀 당분간은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회사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선 업종을 좀 짓눌렀던 주된 요인은 수주 절벽 때문이었는데 올해 삼성중공업은 65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다른 경쟁사보다 좀 양호한 신규 수주 기록입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개선과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 때문에 LNG선 쪽으로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하시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상담을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91번님께서 KB금융 56,400원의 비중 15% 수익 실현 시점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오늘 기사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금융주들이 오늘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쯤이 좋습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생각이 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날 일단 금통위가 이번 주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좀 기대에 좀 반영되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KB금융 관련돼서 어저께 좀 공시가 났습니다. 공시의 좀 내용을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통상 그 공시가 나면 전자공시 시스템이 좀 띄우고 있는데요. 자, KB금융의 주요 사항 보고서 인용입니다. 자, 정확하게는 어제부터 이제 자사주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 전날 좀 얘기했고요.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결국 그 계약 체결 기간은 그 삼성증권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에서 앞으로 매수 1위가 올라오면 이것이 결국 삼성증권이 KB금융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주 재고 그리고 주주 안정 이걸 통해서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주가 안정 그리고 주주 가치 재고 때문에 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약간 좀 설명이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주주 가치 재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려 봐야 되겠는데요. KB금융이 올 한 해 동안 이 당시에도 결국 어떻게 보면 4만 원대에서 주가가 지난 7월 달에는 6만 원대까지 갔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여전히 5만 8천 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주주가치 재고, 즉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정책한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의 종목들 관련돼서 급락한 종목들은 결국 해당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 한 해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주 친화 정책 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KB금융의 과거의 시기에도 그렇겠지만 또 다른 기업, 즉 지금 기사를 보니까 생보 관련돼서 M&A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쉽게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KB금융 관련돼서 오늘 삼성증권이 매수일입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삼성증권이 매수일이 했다는 것은 KB금융의 주가가 싸서 매수일이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표 가운데서 이제는 결국 삼성증권과 KB금융이 자사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삼성증권이 매수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K금융 관련돼서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 즉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KB금융 입장에 보면 지금의 주가는 쌉니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께서 사였던 주가보다 상승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기준금리가 인상하던 그리고 인상하지 않던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일단 삼성증권이 정확하게는 약 3천억이죠. 3천억 정도까지는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KB금융의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188번님의 문자 가보도록 하죠. HB테크놀로지 4,750원에 비중 20% 분석 궁금하다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어떻습니까? HB테크놀로지는? 예, 방금 전에 좀 잠깐 살펴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LCD나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쪽 매출이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 BLU 부품 쪽으로 만드는 BLU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절반은 그 LCD하고 아몰레드 쪽 검사 장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주대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얼만큼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비아트론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설비 투자 규모가 예상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회사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공급업체들의 주가가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가 되게 좋았는데 하반기에 들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이렇게 삼성이 더 이상 설비 증설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그게 좀 그렇고요. 이 HB 테크놀로지도 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만약에 투자 규모를 많이 늘리지 않을까 하면은 중국 업체 쪽으로 판매처를 돌려서 중국 업체 쪽으로 장비를 발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가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뭐 4,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팔자로 좀 대응하고 있는 거 봐서는 수급적인 측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4,000원까지는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 4,000원 부분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4,000원에서 비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고 4,000원을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은 손절 일단 우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선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러니까 업황적인 측면에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만큼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전반적인 차트 흐름 자체도 하방 이제 만약 4,000원 깨진다면은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4,000원 깨게 되면은 손절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000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손실을 좀 회복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본전까지 회복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손절가 4,000원 짚어주셨고요. 4,0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엔 투신권에서 집중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와 그제 투신권에 매수했던 종목을 좀 제가 5종목을 설명드릴 텐데요. 네. 자, 그동안 뭐 그 투신권에서 매수했던 종목과 5종목 가운데서 3종목은 오늘도 하락했고요. 2종목은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투신권이 시장을 좀 리딩하는 그런 전략은 요즘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CJ ENM입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는 이재현, 과거의 그 CJ그룹 회장이 경영 복귀 후에 인사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CJ그룹이 인사하고 나서 예상보다 CJ ENM 그룹 몇몇 종목도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CJ그룹도 어떻게 보면 인사 관련돼서 예상보다 시장은 좀 둔감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CJ ENM의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예상보다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면 이 정도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CJ그룹이 모처럼 인사를 했다는 걸 보면 그동안 이제 CJ그룹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CJ ENM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도 CJ ENM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에 CJ ENM의 주가가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CJ그룹이 대대적인 인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50대 인물들이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오히려 좀 냉담한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기관의 모습들도 지난 11월 초 이후에 예상보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CJ그룹 인사가 어쩌면은 주가적인 모습을 보면 좀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외국인의 어떤 패턴을 통해 다시 느낄 수 있는데요. 어쨌든 투시권은 공격적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와 그저께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이콘 텐트리인데요.
자, 이 종목 그 투신권에서 공격적으로 순 매수도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다만 지난 24일 기점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5,500원대, 이 시작 현재는 4,780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 가운데서 투신권이 매수했던 종목 CJ 제이콘텐트리도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오히려 좀 약세 모습들이 관측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9월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9월 26일이죠. 이 당시 3,600원부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소위 따블은 아니더라도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급등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 이후로 주가가 좀 피로도가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이때는 뭐 신고가 이런 어떤 각도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은 매도 그리고 기관은 매수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계와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를 보면 외국계가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기관이 순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관점과 같이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LGU 플러스입니다. 자, 어저께 좀 공시가 나왔죠. 실은 이게 공시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LGU 플러스가 방통위하고 소송을 좀 했고요. 소송 끝에는 약 46억 정도로 해서 즉 쉽게 설명드리면 방통위가 LGU 플러스 관련돼서 과징금을 약 46억 정도 부과했지만 LGU 플러스가 방통위하고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그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통신사가 그 방통위하고 소송해서 이겼다는 것이 상당히 주가에는 좋을지 몰라도 방통위가 실은 통신이나 이런 어떤 섹터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하고 소송해서 과연 이기는 것이 LGU 플러스의 긍정적인 표현일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과거의 통신 3사들이 기본적으로 관치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즉 정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방통위하고 그 소송해서 승소했다는 것이 뒤집어 보면 그만큼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일 그리고 이틀 전까지 투신권에서 매수했던 모습을 좀 보이겠고요. 시작 현재도 여전히 뭐 어제 그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오늘의 상승,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이버입니다. 증권사에서 상당히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증권사에 따라서 목표가를 105만원 그리고 110만원까지 네이버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부분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통중립망 관련돼가지고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제는 미국에 있는 그 소위 그 인터넷망들 가운데서도 앞으로는 인터넷망을 많이 쓰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종목들이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버라이즌이나 이렇게 소위 통신회사에 그만큼 통신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이것을 국내 시장에 돌아보면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표현 가운데서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투신권에서는 지난 이틀간의 순매수, 오늘 흐름을 보면 어제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작 현재는 1.2%로 아직까지 통중심망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은 좀 정리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그 투신권의 매수는 아직까지 기계적인 순매수다, 상당히 좀 폄하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관련돼서 공정위가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소위 갑질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어떤 물품들을 대리점을 통해서 강하게 그것을 강매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공정위가 페널티를 가하다 보니까 그 현대모비스에서는 앞으로는 그 동의 의결 개시 신청, 이런 의미가 뭐냐면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견을 내렸는데 공정위 의견들은 현대모비스가 그 개선안을 보면 그것을 좀 믿지 못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하겠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부터는 현대모비스 관련돼서 시정 명령하든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또한 검찰의 어떤 고발하든지 예상보다 많은 섹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에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어제와 그제는 약세, 오늘은 2.17%, 이 시각 현재 25만 9천대를 달리고 있지만 전체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든 페널티를 가하게 된다고 보면 예상보다 투신권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오늘은 매수 그리고 지난 이틀간의 매도가 있겠지만 큰 틀거리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부과하는 모습을 보면 현대모비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정리하면 올 가운데서는 외국계가 매수는 36,000여 조 그리고 매도는 UBS, 모건스탠리 그리고 멜리츠 중심으로 매수보다 많은 즉 54,000여 조의 매도를 보이겠다는 걸 보면 투신권보다도 외국계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신권에서 매수한 종목 5종목 쭉 짚어봤습니다. 김치균 대리와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치균 대리님, 이번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경동 나비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 나비엔은 이번 주 처음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 주요 투자 근거는 중국 쪽 매출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좀 급성장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실적 증가의 원인은 중국 매출이 급증한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량을 2016년에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80만 대 정도였던 중국 가스 보일러 시장 규모는 올해 한 400만 대 정도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경동 나비엔은 보일러 친환경 기술에서 중국 기업들보다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중국에 연간 1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간 3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을 좀 가동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국향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향후 2년 내지 아니면 3년 동안은 중국 지역에서 연평균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주가 조정을 예상해서 좀 매수 목표 가격은 좀 다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매수 목표 가격은 45,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좀 횡보세를 보이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급락을 했고요. 넷마블 게임즈를 추천할 당시에는 매도 목표 가격을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좀 2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가 하락,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추가 매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7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은 캐주얼 장르나 소셜 네트워크 장르에서 MMORPG 장르로 변화하고 있고요. 기존의 PC 버전의 MMORPG 장르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가 쌓여있는 업체들이 유리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11월 28일 출시 예정인 테라M을 비롯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이카루스 앤 세븐나이츠 2까지 국내 게임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MMORPG 신작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3분기 기준으로 해서 해외 매출액이 71% 정도 증가했습니다. 게임 회사들 중에서는 내년 MMORPG 시장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 레포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좀 2주 전에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좀 추가 하락은 없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망 의견이 있지만은 건설 기계 시장의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 또 제 생각도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 기계 시장에서 좀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캐터빌트의 최근 딜러 레포트를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필두로 해서 남미와 그다음에 중동 유럽, 북미까지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성장세가 두드러진 중국 굴삭기 시장의 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였는데, 내년에도 중국 굴삭기 판매 증대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북미 지역의 고른 성장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을 보였지만은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식인 만큼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KGETS 말씀드리겠습니다. KGETS의 주가는 좀 20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이면서 향후 실적이 좀 양호한 실적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좀 이런 전망 때문에 좀 저평가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이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허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일종의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좀 여기에 비해서 폐기물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폐기물 처리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스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세아 제리향 스팀 공급이 중단되었지만은 내년도에는 경기도 백오 신도시하고 경기도의 송산 그린 시티향 스팀 공급 때문에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 방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화동 가격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한 8% 정도 오른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실적 개선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에 이제 매수 의견 말씀드리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5,1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MS 에듀 말씀드리겠습니다. CMS 에듀는 초등, 그다음에 중등 교육 전문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다른 학원들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코딩 교육을 선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좀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코딩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하고 그다음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계획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이런 시대 트렌드에 부합되게 교육 사업 운영 방향을 좀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에는 소초 센터를 개원했고 12월에는 대치하고 목동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압구정하고 분당에 신규 개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좀 향후에도 코딩 사업 쪽으로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가량 증가했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상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 목표 가격은 이제 8,500원 정도 가격까지 혹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 목표 가격은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CMS 에듀까지 5종목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잠깐 이어가 보도록 하죠. 3312번님께서 GS 홈쇼핑 225,000원에 비중 10%, 목표 수익률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진석 소장님 어때요? 네, 통상 그 과거에도 홈쇼핑이 실은 겨울에는 좀 상승한다 이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까운 데서 어떤 이것을 사실 분들이 겨울엔 춥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렇게 매수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페이퍼를 상당히 좋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 겨울철에는 홈쇼핑주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깰 필요가 있는데요. 자,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까운 시기부터 2012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겨울 달에 좀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었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 달에 오히려 11월 달에 12월 달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모습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2014년 관련돼서도 이것을 상승이라기보다 2014년 겨울에는 상승했지만 2015년 1월 달에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했고요. 또 2016년도 보셔야 할 것 같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가가 상승에 따라 좀 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곧 12월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방향성을 상당히 좀 고민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새벽에 그 GS 홈쇼핑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동시효과 때 이후에는 주가가 소폭이나 상승하고 나서 9시 2분에는 22만 8천원대, 이 시작 현재는 21만 8천원대로 주가가 좀 예상보다 좀 충격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충격 이후에 주가가 좀 이거 상승이라기보다 상당히 그 플랫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상승할까 이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종목들 보면 예상보다 빠르면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주가가 좀 충격을 좀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GS 홈쇼핑 관련돼서 현재 흐름 보면 2013년도에 어떻게 보면 1억 정도를 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2013년도면은 이게 김영란법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혐의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관련돼서는 이것이 결국 생물처럼 진화가 되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들, 즉 검찰 수사 압수수색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제가 볼 때 그런 종목들은 일단 매수보다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아침에 주가도 동시효과 때 주가가 밀렸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 많은 참여자들이, 즉 검찰 수사 이후에 주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제가 볼 때 공격적으로 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과연 얼마나 목표가를 더 올라오나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종목들 결국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몰라도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비체계적인 측면을 보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 이슈보다는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26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김치균 대리는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했었고요. 자, 이제 마감지수 체크하러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2510선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2510.88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2510 지지를 받느냐 마느냐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510선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2500선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이후에 다시 지수 회복하면서 2520포인트대까지 갔고 지금은 딱 중간인 2510선 정도에서 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보셨고요. 수급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만 여전히 삽니다. 기관이 2087억 원 삽니다. 기관은 연기금만 매도하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매도 물량이 적지만 장 후반에 매도 물량 조금씩 더 늘려나가면서 어느새 1743억 원까지 쌓았습니다. 개인은 721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들 여전히 이어가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하락입니다. 상승폭, 하락폭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양 종목 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 공장 11라인, 12라인 지금 파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코나가 지금 생산이 좀 차질이 빚게 되면서 우려감으로 2,000원 정도 빠지고 있고요. LG화학은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빠지고요. 나머지 네이버부터 현대모비스까지 상승 혹은 보합인데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1%, 2%대 각각 상승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774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2%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70선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갑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의 분위기는 800선에 바짝 근접했었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리고 빠지면서 어느새 지금 뭐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들이 오늘 나오고 있고요.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774포인트대까지 현재 포인트 저점대까지 내려온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 개인은 여전히 삽니다. 2218억 원, 기관은 1134억 원 팔고 외국인도 1139억 원 팝니다. 기관, 외국인 각각 100억 원 이상씩 전 시간대보다 매도 물량 더 늘려놨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5종목 모두 파란불입니다. 그리고 낙폭이 꽤 큽니다. 신라젠이 지금 14% 가까운 하락이 보입니다. 장 후반에 급락 나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하락 반전했고요. 셀트리온도 3%대의 낙폭, 티슈즈는 무려 9% 가까운 낙폭입니다. 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들이 지금 소폭 하락이 아니라 하락폭이 완전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도 휘청휘청거립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도록 하죠. 노엔이 지금 보합권 수준 유지해주고요. 바이로메드도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8% 하락하고 레디톡스 파라다이스 올라갔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1.77%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5.8%나 하락하면서 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지금 장 후반에 갑자기 커져서 지금 지수 체크를 잠시 뒤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외국계가 상당히 매수보다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좀 관측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외국계가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약 7천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수급을 보면 개인도 이 시각 굉장히 매도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은 외국인만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화두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약 2.48% 하락한 773선이지만 오늘은 수급이 약간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계와 기관들이 각각 약 1,000억 원대 순 매도를 보이겠고요. 자, 개인은 결국 이 시각 현재 2,517억 순 매수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개인들이 과연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결국 그 각 기관의 주체가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무엇인지 상당히 좀 걱정을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도 코스닥시장 관련돼서 결국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요. 1위부터 2위, 3위, 그리고 5위. 어떻게 보면 1위부터 7위까지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저께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 증권사가 결국 목표가 하향에 있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그렇게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바이오주 하락을 보면 이제는 결국 삼성전자가 밀리게 된다면 결국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몇몇 즉 바이오 관련주 종목들도 이제는 호재보다 악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이후에 몇몇 페이퍼를 보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면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시가총액이 지수 개념을 보면 약 740, 730 정도 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유가지구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제는 호재보다 악재를 예상보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결국 그동안은 고평가 이슈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그리고 외국계가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의 틀거리가 그 가운데서 수급 주체가 좀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2천억 이상 그 가운데서 개인이 샀다는 걸 보면 오늘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라도 예상보다 개인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장을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시장 살펴볼 텐데 코스피는 0.25% 상승한 2,514.19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오늘 낙폭이 큰데 2.48%만 내리면서 773.1포인트의 오늘 폭락장이 돼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20전 하락한 1,084원 4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의 NC소프트 59.11% 상승 국면이고요.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LG화학 47.72% 상승했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하나투어 종목 40.07% 상승했고요.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펩트론 종목 36.26% 올라갔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NC소프트, 하나투어 이 두 종목 다 지금 신고가, 하나투어는 경신한 계속하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다시 재상승 국면인데 향후에 이 두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보통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빨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추세가 꺾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때 차익 실현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29일부터 리니지 M의 캐릭터 사전 생성 이벤트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이게 신규 클래스랑 신규 서버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리니지 M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클래스인 다크엘프 그리고 신규 서버 블루 디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신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초기에 런칭한 그 소기의 효과 정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서버 런칭에 대한 매출 증가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 그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용자가 이제 내일부터 그 캐릭터를 사전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신서버 형성과 함께 신규 유입자도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서버 그리고 기존 서버에서 모든 신규 클래스에 대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NC소프트를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업데이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NC소프트의 그 운영 생각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간에 매출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리니지 IP를 활용한 추가적인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좀 반영이 되면서 리니지 M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수명 동안 이 극대화 전략을 계속해서 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NC소프트 이제 기존의 전략 그 목표가 50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렸고요. 익절가도 4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드렸던 50만 원, 42만 원 전략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 비중 확대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그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일본의 자회사 성과에 대한 기대가 함께 모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증가한 1,600억, 영업이익은 200% 정도 늘어난 114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업종이고 또 하나투어는 투자적인 우상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 시세가 약간 깨질 모습이 나타났지만 종가 부근에서는 그래도 밑꼬리가 나오면서 받쳐주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종목은 10월 중순부터 20일 이평선 한 편도 안 깨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지지되는 한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투어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홀딩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된 12만 원을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홀딩하고 계속해서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목표가 12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홀딩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은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청문회가 또 한창이죠? 그렇죠. 예, 연준 이사에 대해서. 네, 아시는 것처럼 그 파월 이사가 아직까지 뭐 이사죠. 예, 뭐 예, 내년 아직. 2월 달에 일단 뭐 그 제니 앨런 의장의 자리를 좀 다시 한번 차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파월 이사, 그러니까는 이제는 아직까지는 뭐 파월 이사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 내정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파월 이사가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소위 무너진 미 재무장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하기에는 가장 적정한 인물이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고민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도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이 금통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그것과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이런 부분들 잠깐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다우지수를 넘어서 달러 인덱스를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작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이번 3월 달 그리고 6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것은 결국 달러가 강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오히려 좀 지난 12월 달에는 뭐 기준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결국 달러 인덱스가, 즉 달러가 강세를 갔지만 올해 3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6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간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다우지수의 모습을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제니 앨런 의장 관련돼서 가장 좀 좋아했던 관계가, 싫어했던 관계가 뭐냐면, 제니 앨런 의장이 작년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이래 시그널을 줬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한다면, 지금 뭐 주가는 그 상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본 시각으로 보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뭐 작년 12월 달에는 제가 볼 때 작년 12월은 좀 특수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시 당선자 시절이었고, 그리고 뭐 2017, 2016년도 기준을 보면 내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거 뭐 조세제도 개편 수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상승은 좀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틀고를 보면 상승했고요. 지난 6월 달에도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달보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걸 보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과 맞물리지고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미국 증시 관련돼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 주가 하락과 연동하지 않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서 파월 이사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뭐 과거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뭐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어저께가 한국 시간으로 사이버 먼데이죠. 결국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 상승했는데 과연 파월 이사가 과연 내년 2월부터 제니 앨런 의장처럼 결국 기준금리 인상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미국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결국 이렇다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까지 한국 증시 관련돼서 외국계가 3개월 동안 매도한 걸 보면 어쩌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증시에 있는 종목을 그리고 주식을 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민 가운데서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아신 것처럼 올 한 해 한국 증시 관련돼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17년 1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달러당 1,200원대,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지난 몇 개월 전 같은 경우는 1,038원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를 갔고요. 물론 강세를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도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한국 돈의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상당히 커지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첫 번째 판단이고요. 또한 이번 주 목요일날 과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게 된다면 한국 돈의 가치가 미국으로 좀 더 전이할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례로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뭐 투자자 여러분께서 결국 미국은행과 한국은행 가운데서 미국은행 금리가 더 많다면 결국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자가 미국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막으려면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데요. 자, 올리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국 기준금리 올리게 된다 그러면 한국돈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기에 1,038원인데 이것이 1,05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의 기준금리의 어떤 금리 올리게 된다면 그만큼 한국의 어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1,050원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적인 효과를 보면은 결국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가 되면 수출주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몇몇 종목을 보면 결국 그럴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삼성전자의 패턴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9월달 이후에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달러당 1,140원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한국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를 갔습니다. 즉 2017년 10월달 이 한국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를 갔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결국 주가는 예상보다 빠지지 않았고요. 따라서 어쩌면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로 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결국 그 한국의 금통위가 이런 패턴을 보게 된다면 결국 이번에 기준금리 올려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런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을 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월달 이후에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주 관련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예상보다 주가가 플랫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번 주 목요일날 금통위가 목요일날이죠. 결국 한국돈의 가치가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몇몇 종목들의 주가가 충격이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입니다. 자, 비슷한 패턴이죠. 연일 강조드리겠지만 10월달 이후에 워낙 강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주가가 예상보다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아직까지 정부 당국자의 입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가운데서 수출주의 주가가 예상보다 충격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한국돈의 가치 즉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이것이 위클리나 먼슬리나 그 이얼리를 보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소한 2017년도 11월달 그리고 12월달에는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더라도 주가가 예상보다 충격이 적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결국 이번에 기준금리는 올린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결국 기준금리 올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때쯤에는 얼떨결라도 그리고 겨우겨우라도 이번에는 올리는 것이 한국 증시 충격을 좁기 위해서는 맞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